올해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줄었어요. 아마존이랑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고용을 한동안 중지한다고 발표했고요. 페이스북, 메타랑 트위터도 많은 인원을 해고했죠. 최근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면서 요 금리 인상폭도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조금 안정을 되찾았어요. 올해 말이랑 내년 초가 가장 고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요. 요즘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원들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조용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유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싶은 셀러도 있고요. 반대로 연말에 보너스를 받고 새해가 되면은 1월 말에서 2월부터는 집을 매수하길 원하는 바이어도 많아지는데요. 지난번에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런 시기에는 좋은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 중에 맨하탄에서 플리핑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번에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집을 고쳐서 팔 때의 가격 차이랑요, 리모델링 후에 렌트를 할 때랑 그렇지 않고 렌트를 할 때 렌트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셀러의 경우는 소유한 집을 고쳐서 매도할 때랑 고치지 않고 매도할 때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되고요. 바이어라면은 리모델링이 된 집이랑 오래된 집을 구매했을 때 렌트비 차이를 살펴보면 돼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려고요, 좋은 예로 설명할 수 있는 30년 이상 된 첼시 빌딩을 골라봤어요. 오늘은 이해하시기 편하게요, 빌딩 안에 여러 원베드 아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부담 없는 가격대로 골랐으니까요,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거예요. 매매로 비교해드릴 두 아파트는 같은 향이랑 구조고요. 층만 달라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매도됐기 때문에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매물인데요. 첫 번째 비교해드릴 아파트는요, 7층에 있는 아파트고요. 110만 불로 매도됐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옛날 마룻바닥이 그대로 있고요. 거실 천정이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예요. 부엌의 경우는 기본적인 레노베이션만 돼 있는 상태고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보면은 스테인리스 가전으로 바꿨고요. 부엌 캐비넷이랑 상판도 기본 업그레이드는 돼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만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화장실도 슬라이딩 유리도어만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어진 당시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매매 아파트는요, 9층의 원베드고요. 126만 불로 매도가 돼서요, 처음 집보다 16만 불 더 높게 매도됐어요. 이 집의 경우는 마루도 새로 깔았고요. 전반적으로 모던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팝콘 실링이라고 70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울퉁불퉁한 천장이 있는데요. 이걸 모던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부엌도 기둥이랑 천장 캐비넷을 없애고요. 완전한 오픈 키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엌이랑 거실이 연결이 돼서요,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캐비넷이랑 상판도 모던하게 바꾸고요. 부엌 가전제품도 모두 스테인리스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화장실도 럭셔리는 아니지만은 모던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요, 아까 집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럭셔리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어도요, 깨끗하게만 고쳐 놓으면은 집 가격을 16만 불 더 받고 매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업그레이드에 10만 불이 전혀 넘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10만 불이 들었다고 해도 기본 6만 불 이상을 더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장 목돈이 나가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큐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공사대금을 저희 회사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요, 집이 매도되면은 자금 회수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사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내고요, 감독하는 시간을 낭비 안 하실 수 있게요, 프로젝트 매니저도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럼 오래된 컨디션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크게 골치 아픈 거 없이도 집을 고칠 수가 있어서요, 셀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대금 지불을 안 해도 되고요, 클로징 때 금액이 정산되니까요,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없어져요.
그리고 공사 끝나고 매도를 하면서 받는 금액에서 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요. 돈 하나 안 들이고 공사를 하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를 투자로 구매한다면 어떨까요? 렌트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딩은 30년이 넘어서요. 아파트 리모델링 상태에 따라서요. 더 오래된 컨디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비교해드릴 렌트 아파트는요. 처음 판매로 보여드렸던 아파트랑 비슷한데요. 옛날 바닥재랑 부엌도 처음 지어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전제품만 실용적인 가격대에 스테인리스로 바꿨네요. 이 정도 컨디션인 원베드 아파트는요 4,500불에 렌트가 됐어요. 두 번째 렌트 아파트는요 역시 바닥 마감재도 옛날 컨디션 그대로인데요. 부엌이랑 화장실이 처음 렌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전 아파트보다 2층 높고요. 뷰가 더 좋기는 하지만요. 이 정도 심플한 업그레이드만 하고도요. 4,950불에 렌트가 나갔어요. 그럼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450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렌트 아파트는 제가 매매로 설명드린 아파트예요. 업그레이드가 모던하게 됐고요. 최근에 투자로 구매한 후에 바로 5,200불로 렌트가 됐어요. 그럼 처음 아파트보다 700불을 더 받고 렌트를 한 거예요. 텍스가 900불 이하고요. 관리비도 600불 정도 드는 아파트라서요. 월비용이 1,500불 밖에 안 드니까요. 5,200불을 받으면은 70% 이상 수익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럭셔리로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아도요. 모던하게만 집을 고쳐 놓으면은 원베드는 매달 500에서 700불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기본 업그레이드만 해도요. 200에서 400불 정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투베드에서 더 큰 사이즈의 아파트들은 수익이 더 높아지겠죠. 셀러의 경우는 이렇게 렌트비 차이가 난다면요. 지금 같은 고이자 시기에는 투자자 바이어한테 어필하기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을 고쳐서 팔면요. 바이어가 바로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좋고요. 렌트할 경우에는요. 다른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요. 얼마나 더 렌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셀러한테 아주 좋은 전략이고요. 특히 처음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는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공사 걱정만이라도 안 하고 바로 이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거래는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정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거래해야 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거주 부동산은요. 실거주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문제로 딜이 깨지기도 하고 성사되기도 해요. 집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요. 아무래도 공사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요. 셀러는 원래 상태로 매도를 하고요. 바이어가 공사를 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요. 집을 고쳐서 팔면은 셀러는 매도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바이어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모델링 비용 지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초기 비용 없이 알아서 공사 관리를 해주고요. 집을 매도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셀러라면요. 집을 고쳐서 매물로 내놓는 거를 고려해 보세요. 그럼 좋은 기회에 이용하셔서 더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